제가 열심히 한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제가 자주 현장 소식이 안 좋든 제가 많이 알려드릴게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대로만 제발 들으세요. 그리고 제가 신대가 지금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오늘 들은 거예요. 손님한테. 우리 손님이 상가 어떤 자리를 찾으시는데 지금 부동산이 6, 7군데가 나왔대요. 지금 분위기가 진짜 안 좋긴 한가 봐요. 그전에도 신대는 좀 많이 이렇게 나갔다 들어왔다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대에 6, 7개 부동산이 나가면 다시 좀 약간 선배 같은 애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네. 있는가 모르지만 어쨌든 신대 상황을 전달을 해드릴게요. 지금 신대에서 저번에 얘기했나? 신대에서 지금 70% 정도가 대박이죠. 70% 정도가 지금 어반, 포레나, 한양 입주하는 거 아시죠? 70% 정도가. 근데 왜 70%? 왜 신대가 살기가 너무 좋은데 왜 어반, 포레나, 한양으로 가냐? 이거 손님들이 대부분 계속 상담을 하면서 얘기해 준 거예요. 왜? 알고 계실까요? 뭐냐면 신대가 봐봐요. 올해 6월 말에 우리가 해지가 됐어요. 조정 해제. 그러면서 신대가 집값이 2019년도부터 쭉쭉쭉쭉 해서 2020년 피크 찍고 21년까지도 괜찮았잖아요. 그때도 뭐 6차를 예를 들면 4억 8천, 9천을 거뜬히 찍었기 때문에 그렇게 맛을 봤기 때문에 해제가 되면 금리 상관없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를지는 이게 거의 40년 만에 이렇게 가파르게 오랐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오를지는 아무도 예상 못했잖아요. 뭐 저라고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 가격을 찍었다가 우리가 조정 해지를 엄청 비나이다 빌었잖아요. 해제가 되면 더 폭등을 할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분들이 봐봐요. 가격을 6차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기대를 했겠죠. 지금보다 더 해서 5억 초반까지 받고 한양 이제 당첨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니면 초표에 사셨던 분들. 그러면 한양이 그러면 한 3억 5천 선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놨던 거지. 그러면 큰 그림을 그린 거야. 5억 초반에 팔고 6차를 한양을 이제 어쨌든 뭐 4억 8천 9천이든 뭐 어쨌든 좀 더 올라서 이제 해제되면 그렇게 기대를 했으니까 5억 초반이라고 할게요. 5억 초반에 팔고 한양을 3억 5천에 사면 신축이잖아요. 위치는 틀려도. 그러면 여기가 이제 택지지구여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분양을 받았던 분들이라고 하면 여기서 한 2억 5천? 이렇게 벌고 해. 그리고 나서 이 돈을 먹고 또 여기에서 또 먹는다고 생각을 한 거죠. 비싸게 팔고 여기서 먹고 싸게 사는 것. 신축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 계획을 했는데 무너져. 그리고 어떤 분들은 6차를 갖고 있어요. 풀 대출을 받아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가격을 5억 정도 받았다고 쳐요. 그러면 이 대출까지 다 상환을 하고 5억을 받으면 지금 한양이나 포레나 3억 초반 아파트를 들어가면 돈을 또 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자를 또 안 내면 되니까. 그쵸? 뭐 2억 얼마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도 남아서 여기서는 대출이 안 받아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큰 그림 그렸는데 그냥 완전 무너진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제가 통화를 지금 해제되고 나서 트리마지 7, 8월달 괜찮았다가 9월 초부터 어반 먼저 무너지면서 개박살이 나면서 그때 신대분들이 제 유튜브 보고 어떻게 되냐고 전화가 엄청 왔어요. 왜냐면 제가 진짜 몰랐어요. 신대는 진짜 1주택자. 저희 손님들은 8차, 9차, 10차가 좀 많아가지고 이분들은 다주택자거든요. 1주택자가 이렇게 많은지 진짜 몰랐어요. 이분들은 봐봐요. 인재 하나 가지고 인재 하나 사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정보도 없지만 이거를 어떤 식으로 갈아타야 되는지 집이 안 나가는데 이런 방법을 일절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줬어요.
만약에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여기가 1주택인 이 집에 대출이 있냐 없냐, 그리고 대출이 없으면 여기서도 대출을 빼고, 그리고 어반 간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반에서 대출을 빼라. 또 이제 이런저런 상황을 제가 계속 얘기를 해줬어요. 대출이 있다고 하면 여기를 전세 빼서 상환을 하고 여기 대출을 받아라 뭐 등등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이렇게 대화를 엄청 전화가 진짜 거짓말하고 9월 10월달 하루 종일 우는 사람, 찡찡이들 부동산 욕하는 사람 어쩌고저쩌고 막 부동산 탓하는 사람 막 그런 거 전화를 하루 종일 기빨리게, 진짜 우리 실장들이 진짜, 아니 제가 아시는 분도 진짜 짠하다고 할 정도로 제가 다 받아줬어요. 다 점쟁이 모냥 제가. 그래서 보살 모냥. 그래서 이제 그런 내막을 알잖아요. 70% 가시는 분이 저한테 다 통화를 하진 않았지만 거의 대부분이 1주택자가 많았고, 그리고 내용은 이거를 집이 안 팔리면 어떻게 하지? 방법을, 안 팔리면 죽어도 못 가는 줄 아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분하고 모시고 와라 해서 제가 이렇게 알려줬는데, 봐봐요. 시대가 이제 어떤 식으로 흘러갔냐면 9월달, 10월달 부동산들 노력 많이 했어요. 저도 정보를 주면서 부동산들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저희가 술자리나 밥자리 하게 되면 이렇게 신대를 이렇게 지금 당장에 집이 안 나간다고 해서 집값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심리가 완전히 위축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반을 포기해야 되냐 신대를 포기해야 되냐 막 이렇게 하길래 저는 모든 분들한테 둘 다 무조건 가져가라. 신대는 입지가 좋아. 하지만 연식이 이제 오래돼 가고 있어. 여기는 신축이야. 신축도 무조건 선호하는 층들이 계속 신혼부부들은 나타나기 때문에 무조건 들고 가라. 그래서 두 가지를 들고 갈 수 있는 방식을 계속해서 전파를 했더니 어떤 상황이 일어났냐면 전세가가 떨어졌어요. 매매한다는 사람들이 마지노선을 정한 거예요. 손님들은 지금 그 실거래가에 찍혀진 5개 중에 1개, 2개 정도의 싼 것만 보고 이거를 시세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가격보다 더 내려갈 때 사야지. 그래서 내년 상반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다고 신대에 있는 중개사 언니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백날 기다려봐라. 준아. 어쨌든 뭐 기다려보세요. 어쨌든. 근데 5개 중에 1개, 2개가 시세, 아니 5개도 아니지. 어쨌든 싸게 나오는 1개, 2개 가지고 이거를 자꾸 전체 시세를 자꾸 판단을 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유명 유튜버들도 이 말은 하더라고요. 어떤 아파트가 7억에 분양을 했는데 15억을 갔어. 근데 평균이 지금 낮아진 가격이 12억씩 거래가 되다가 갑자기 6억에 거래가 됐어. 그러면 이거를 특수관계, 직거래냐 이런 걸 많이 따지더라고요. 저희도 알아보면 거의 보면 특수관계예요. 예를 들면 이거를 비과세를 무조건 이번 해에는 넘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방법을 부동산에서 좀 알려줬겠죠. 저도 알려줬어요. 이제 다른 분한테 이제 증여를 해라. 네, 등등. 그래서 특수관계 이런 경우가 지금 현재 많이 싸게 나온 거예요. 지금 최근에 9차도 있고 6차도 있었잖아요. 제가 이제 들었어요. 이제 저희 손님 중에, 그 손님이 아니라 지금 그 유튜브에 댓글을 제가 좀 읽는 편이에요. 연예인은 아니지만. 근데 지금 신대가 3억 초반이 가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억 초반. 이 3억 초반이 뭔 차수예요? 저도 따지고 들자면 이 3억 초반이 어디요? 신대가 1차부터 해서 10차까지 있는데 전부를 3억 초반까지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면 뭔 차수? 최근에 그때 3차 그리고 6차 이렇게 싸게, 6차 최근에 싸게 3억 천인가? 찍은 거 이거 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두 개의 특수관계 거래, 직거래, 지인거래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나왔고, 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분에 대한 답변을 드릴게요. 3억 초반. 그러면 전체가 1차부터 해서 10차까지가 이렇게 된다고 보세요. 저는 희망적으로 이렇게 무조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손님들의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심리를 갖고 있는지, 이 집을 어떤 가격까지 낮춰서 판매할 의사가 있는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여기 실장님 지인분이 9차.
구차 912동인가 고층을 가격을 지금 4억 1천에 저희가 밴드에 올려놨어요. 밴드에. 그러면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어머 좀 기다리다 보면 낮게 살 수 있겠지. 근데 저희가 그래도 기본 평균가로는 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봐봐요. 저희는 뭘 할 수 있느냐면 제가 우리 실장들한테 얘기했어요. 부동산에 일을 하면 제일 좋은 점이 매도인들이 집을 내놔요? 그러면 집을 1억에 내놨어요. 그러면 봐봐요. 1억을 받는다고 하면 저희가 1억 1천 1억 500 이렇게 브리핑을 하잖아요. 그러면 손님들은 여기를 분명히 깎거든. 이게 밀당하고 영업이잖아요. 밀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1억을 받겠다 하지만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근데 1억보다 좀 더 깎일 수는 있죠. 뭐 200이든 300이든 그쵸? 근데 이 사실을 누가 알까요? 저희 부동산들만 알거든요. 이거는 좀 금액 차이가 안 크니까 아직 이제 못 알아봤겠죠.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현재 가격이 지랄이 났어. 근데 지금 예를 들면 5억이 내놓은 집이에요. 그러면 이 손님들이 저희랑 안 친해도 자주 통화했던 분이에요. 그러면 이 손님은 무조건 6월 전에는 무조건 예를 들면 털어야 돼요. 아니 최근 걸로 예를 들면 1월 전에는 그러면 봐봐요. 급하겠죠. 1월 전에는 어떤 대책도 없어. 무조건 털어서 어딘가에 막아야 돼.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면 많이 이렇게 가격 깎이겠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1월 달에 갑자기 4억에 내놓는 게 아니고요. 지금 받을 금액으로 내놔요. 그러면 받을 금액으로 내놓으면 손님들은 지금 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모든 게 마음도 하락, 집값도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근데 이 손님은 이걸 딱 처음에 우리한테 만약에 제시를 했을 때 이거 이하로는 안 판대요. 시간이 1월달 봐봐요. 12월달 지금 내놨어요. 그러면 1월달은 무조건 돈이 필요해.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사모님 그러면 4억에 그대로 그 금매로 치시게요 만약에 했어. 그러면 이 사모님은 사모님 근데요 이렇게 4억에 내놓으면 당연히 더 가격을 더 다운해서 원하실걸요. 그러면 저는 그러면 다른 방책을 그때서 얘기해요. 실은 그러니까 뭐냐면 시간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손님들도 이 큰 금액을 구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시간이 가는 동안의 가격은 최하 금액을 떨어져 놨지만 이 이하로는 절대 본인들이 안 판다고 하면서 대책을 마련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손님들은 계속 그냥 나 4억에 팔 거야. 계속 뭐 지켜보지 뭐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하루 밤새면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런 것들을 뭐 잠금칠 게 있으면 하루 있으면서 그분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대책을 어떻게 해볼까? 뭐 월세를 다시 빼볼까? 대출을 마통을 어떻게 더 해볼까? 뭔가를 부모님한테 무릎 꿇고 빌어볼까? 돈을 빼내기 위해서 등등으로 해서 뭔가 대책은 계속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이 금액만 보고 더 밑으로 내려갈 걸 자꾸 이렇게 착각을 하시잖아요. 그런 물건도 있겠죠. 그때 잘 잡으세요. 제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신대 물건 정리 좀 한다면서 우리 이제 실장들한테 8차, 10차 내놓으신 분 그리고 두산, 롯데 내놓으신 분 이 가격에 그대로 할 거냐. 솔직히 가격 안 쌌거든요. 저희는 물건이 비싸게 들어와요. 이상하게 보류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실장들을 가르치는 게 왜? 뭔 이유 때문에? 이 가격에 못 팔겠대요. 네. 이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생생정보통이 중요한 게 손님들이 착각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손님들하고 통화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상담도 많고 저희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냥 솔직히 서비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실장님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렇게 교육을 시키지만 그러면 이분의 심리, 이분이 얼마까지 할 건지, 이분이 이 가격 안 하면 전세를 돌릴 건지, 전세도 안 되면 월세를 낮춰서 이런 대책들을 부동산도 내주지만 본인도 그 말을 듣고 계속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지금 9월 달에는 매매했어요. 왜냐? 정보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많이 알려줬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동산이 별로 없었나봐요. 그래서 자기는 진짜 몰랐다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중간에 이제 말씀드리는 게 우왕좌왕 하지만, 이제 금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축축축축 올라갔을 때, 저는 솔직히 신경 쓴 적 없어요. 저에 대한 거를 오해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저는 말씀드릴게요. 이제 생각이 났어요. 저는 금리가 4%, 5%, 6%, 7% 올라도 저희는 이걸 신경 쓰지가 않은 이유가, 저희를 믿고 투자했던 분들은 요거 신경 쓴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현금으로. 영도 반만 끌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저희가 상대했던 분들이 막 돈이 엄청 많아서가 아니고요. 다주택자에 투자를 좀 해봤던 분들, 저를 통해서 인제 맛을 들였던 분들, 그런 분들하고 몇 년 계속 같이, 외집분들하고는 오래됐죠? 그렇게 일하다 보니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 하는 것들이 일반 실거주자나 이제 뭐 이렇게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근데 저는 이제 방식 자체가, 저희는 좀 뭐라 해야 되지? 저희가 원래 예전에 신대가 막 100채 넘게 가봐드릴 때 신림부동산 몰지 말라고. 왜냐면 뭐라 해야 되지? 막 뭐 폭발적으로 한다 해야 되나? 막 아니 앞장 막 계속 선 사람 뭐라 하지? 뭐냐 주동자? 그 좋은 말이 좋은 말이고 그건 아니고 아니 그 어쨌든 빼고 나쁜 말로 뭐 이렇게 폭발적으로 일한다 해야 되나? 막 아니 그 뭐지? 하여튼 무섭게 일한다는 식으로. 네, 저희가 일하는 스타일이 저돌적. 무섭게 같이 들어와 그냥. 그렇게 일한다고 많이 소문이 날 정도로 저희는 이제 손님들하고 제가 막 확신이 있다 그러면 막 브리핑도 세게 하지만 앞뒤 가리지도 않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막 안 되면 되게 해야지 뭐 이런 심리로 제가 일하는 편이어서 아마 이제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오해를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신대가 매매를 안 하고 오히려 이제 또 전세로 돌려버리니까 전세 매물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와, 나 이렇게 떨어진 거 처음 봐요. 8천, 9천 이렇게 떨어진 거. 네, 진짜 놀랄 노자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6차 34평이 전세가 2억이 오늘 나왔는데 와, 대박. 이게 뭐라 해야 될까 진짜. 전세가가 좀 지켜주면 좋을 건데. 그러니까 지금 매매를 오히려 싸게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전세나 월세로 돌리다 보니까 전세 월세가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신대가 전세 월세가 많아지면서 전세가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세가 2억이잖아요. 그럼 전부 다 전세자들은 들어가시는 분들이 매매는 입지도 보고 학군도 보고 이제 자기가 살 집이니까 이런 거 보잖아요. 근데 전세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 대비해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 집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입지가 좀 편하고 그냥 이제 잠깐 살 집이니까 전세 가격이 좌우를 하는데 지금 용담동의 한양이랑 포레나가 신대보다 전세가가 더 비싸요. 물고 가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쪽 거리가 솔직히 너무 잘 안 돼요. 왜냐? 입지가 더 나은 얘가 전세가가 싸니까 이쪽으로만 지금 계속 물건이 빠진대요. 근데 제가 희망하는 거는 용담동 포레나가 지금 같이 가고 있잖아요. 신대하고. 그러면 용담동 지금 현재 전세가가 너무 낮아서 물량이 많은 상태잖아요. 이게 빨리 소진이 된다고 하면 아마 이 가격선 지금 내놓은 가격 물고 분명히 갈 거예요. 물고 가는데 얘네가 저도 지금 파악이 좀 덜 되기는 해요. 근데 진짜로 한 2월달 전에 신대 전세가 완전히 완판만 쳐진다고 하면 가능성은 있어요. 제가 신대에 있으면서 1년 동안 매매가 전세랑 안 돌다가 진짜 한두 달 만에 100몇 개가 완파. 네, 항상 이게 사이클처럼 얘네는 희한해요. 그러면 이게 빨리 완판된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3,000세대 이포레나 어반, 한양, 가곡, 대강, 임대까지 해가지고 지금 매매 똑같은 상황이에요. 신대도 매매가 이 가격은 안 팔겠다 해서 대부분들이 전세를 돌렸어. 전세가 많아졌어. 포레나 한양, 어반 어떻게든 연 끌어서도 지금 이 가성비 좋은 아파트를 이렇게 중개사들이 많이 이렇게 푸시를 하다 보니까 전세 월세로 많이 돌렸어요. 그래서 매매보다 오히려 전세 월세가 훨씬 많아요. 가격은 물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더 싼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이게 버티다가
이제 저도 걱정인 게 무너질까봐 걱정인데 한번 좋게 볼만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전세가랑 지금 우리 다주택자 완화를 지금 해주려고 하는 것 같잖아요. 지금 발동, 이렇게 시동 건 것 같아요. 정부에서. 종부세 지금 뭐 6억까지, 종합부동산세 6억까지 공제를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9억까지도 하자, 뭐 이렇게 11억까지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여야에서는 그냥 이제 중간 가격으로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요. 뭐 그거는 뉴스 보시면 다 나와요. 그래서 그거랑 이 전세가랑 상관은 없겠지만 뭐든지 시장 상황이 좀이라도 좀 이렇게 그 심리라도 좋게끔 이렇게 좀 풀려진다고 하면 제발 좀 이제 솔직히 금리가 좀 어쩌지 돼야지 좀 좋긴 한데요. 이제 이게 좀 빨리 돼야지 여기가 정상적으로. 제가 지금 바라보는 그림은 의외로 용담동의 한양, 특히 포레나는 지금 제가 봤을 땐 60개 미만, 매매가 60개 미만이에요. 손님들은 100개, 200개가 나온지 오해를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입주장까지 기다렸다가 엄청 싼 거 사야 돼 하는데 대체제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동들이 있을 거냐. 앞동이면 앞동, 뭐 뒷동에 고층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바보 천체 아닌 이상 왜 11월달, 12월달이랑 해서 왜 포레나 한 20개 넘게 거래됐을까요? 이럴 때까지 기다렸다가 더 싸게 살 수도 있는데 대체제가 없어요. 물건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건 손님들이 꼭 아셔야 되고요. 지금 포레나가 제가 이쁘게 그린 그림은 포레나가 1월 초 중순 말에 이 나머지 50개, 원래 50개는 솔직히 이거는 그냥 하루 만에 완판 치는 그건데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1월 중순 말쯤에 완판이 빨리 쳐진다면 한양 그리고 어반 이게 조금 더 이제 정상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솔직히 매매가 엄청 뜸하기는 해요. 근데 이 사이에 3, 4월달 안에 취등록세 중과를 뭐 이제 완화하거나 폐지하거나 뭐 감면해주거나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나마 그거 하나 때문에 막 돌고 하진 않지만 그냥 그런 심리로 좀 더 한두 명 손님 있을 거 10명이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보는 큰 그림은 우선은 이제 신대 전세가 빨리 완판돼야지 포레나 한양 신축이 전세가가 이 금액에서 완판. 그리고 지금 현재 매매 물량이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빨리. 네, 그러면 저희가 입주장에 참 열심히 했다. 입주장을 잘 버텼다. 이렇게 결론이 나올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저 댓글에 왜 제가 댓글 하냐면요. 그런 말을 해주시면 제가 뭐를 말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재밌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봐봐요. 저한테 선전포고를 하듯이 그런 거예요. 상반기 때 한번 봅시다. 봐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신대가 지금 3억 초 그러면 1차부터 10차까지가 다 3억 초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좀 아니지 않나? 그럼 8차, 9차, 7차 이분들 화나지요. 그쵸? 이게 제가 어떤 투자자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생각이 좀 바뀌었거든요. 저번에 유튜브 할 때랑 뭐가 바뀌었냐면 지금 돌아가는 게 지금 신혼부부들 제가 매매를 포레나랑 뭐 트리마자랑 해주다 보니까 느꼈던 게 느낌이 또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생생정보통이라는 게 그때하고 또 지금 좀 약간 틀린 것 같아서 저는 전체적으로 예전에는 신대밖에 공급량이 없었기 때문에 신대 했지만 지금은 용담동에 신축들이 빡빡빡빡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를 같이 봐야 되는데 또 전체를 같이 볼 때 골드 트마를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제 생각은 똑같은지. 신대하고 용담동, 서면, 신축 많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신축을 겁나 선호해요.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가격이 입주가 다 끝났을 때 신대하고 용담동 서면하고 어떻게 갈 것 같냐? 얘네가 훨씬 비쌀 것 같냐? 아니면 같을 것 같냐? 결론은 그분하고 저랑 얘기한 결론은 이거예요. 8차, 9차, 10차는 트마하고 골드 밑으로 따라가고요. 나머지 차수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아까 여기 7차도 들어가구나. 어쨌든 여기 6차까지 여기는 연식이 좀 많이 돼가고 있잖아요. 1차부터 6차는 입지가 너무 좋기는 하나 용담동의 신축의 장점이 이게 진짜 큰 메리트거든요. 입지가 지랄이어도. 근데 같은 외곽이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뭐 순천에 옛날에 신대 들어갔을 때 해룡면이어가지고 뭐 쳐다도 봤나요? 쳐다 안 봤어요. 네, 몇 년 전부터 이제 핫해진 거지. 이제 뭐 이렇게 들어오고 하면서
그래서 1차, 6차는 이 용담동의 신축 가격하고 똑같이 갈 것 같고 결론이에요. 이렇게 갈 것 같아요. 네. 얘네가 먼저 올라주면 또 이렇게 될 거고 또 제일 또 중요한 건 중간에 이게 있어요. 이게 봐봐요. 용담동 서면에 같은 걸 계속 쓰네. 서면에 이편안이 있잖아요. 대장주 각자의 왕지동의 트리마즈 골드, 뭐 신대의 8차, 9차, 10차 대장주. 얘네 역할이 우선은 일반대로 중요하긴 해요. 그리고 이걸 통틀어서 중요한 게 트리마즈 골드 가격이 굉장히 어떻게 갈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가 용담동의 대장주 2편안, 그리고 신대의 대장주 뭐 8차, 9차, 10차.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가 밑에 애들이 이제 이렇게 따라가는 식으로 갈 거는 같더라고요. 또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또 얘기하지만 제가 지금 손님들하고 거래를 해보면서 느낀 거예요. 오메 인기는 많네. 근데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신대에서 지금 청약 당첨이 돼서 용담동 서면 이렇게 가시거든요. 아니면 피를 줬어. 왜냐? 비싸게 팔고 싸게 산 집으로 이동을 해야지 돈을 버니까. 근데 시간이 이렇게 집이 지어지고 왔다 갔다 해보니까 내가 이제 새 집 갈 집을 한 용담동 서면을 가봤어. 신대가 입지가 너무 좋잖아요. 형성이 다 됐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들어간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시 나올 생각해요. 완전 투자 목적. 2년만 물고 있다가 다시 회귀한다 그래요. 그쵸? 그러면 뭐 여기가 빌까요? 비진 않고요. 신혼부부들이 또 채워주죠. 신축이니까. 네. 신축 오래된 거랑 제가 해보면 입지하고 상관없이 신혼부부들은요 답이 나와 있어요. 신혼부부들은 대부분이 진짜 신축 좋아해요. 신축. 그러면 이런 분들은 또다시 용담동 서면으로 들어갈 거고 거기에 신대에 있던 분들은 신대로 다시 회귀할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그러면 또 여기서 채워주고 또 신대는 이제 또 많이 나왔잖아요. 또 신대는 누가 채워주냐? 이제 분위기가 좋아 올라가면 외지 투자잖아. 네, 여기 투자 목적으로 또 들어가요. 그래서 신대도 또 다시 형성이 될 것 같고요. 신대를 너무 사람들이 자꾸 어떤 분은 2억대도 얘기하거든요. 내가 진짜 우리 식당들 2명이 신대에 살아요. 난 빠져나왔지만 근데 미쳐버릴라 해요. 진짜 요거를 한 바가지를 하면서 오늘 실은 동문 매도 매수 심리전 동문이 이제 1월 말부터 입주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걸 해드려 했더니 그냥 신대해요 신대 그래서 신대 했어요. 어쨌든 오늘 뭐 좋은 정보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원래 뭐 알던 내용을 들었던 건지 몰랐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제 상반기 때 뭐 지금보다도 더 싸게 나온 게 있으면 그분들이 이거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거 정리했어요. 신대가 매매 물량이 처음에 너무 많았잖아요. 그 이유가 알고 계실까요? 8차, 9차 지금 뭘 구입만 한 다음에 비과세 요건 3년 안에 팔아야 돼요. 8차, 9차가 택지지구여가지고 택지지구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았잖아요. 2억대의 분양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세 차익이 1억이든 2억이든 떨어졌어도 낮잖아요. 근데 이 비과세가 너무 커요. 이분들한테 좀 다른 생각도 했으면 좋겠는데 왜 다른 생각을 못 하냐면 좋은 장일 때는 이렇게 싸게 안 팔아도 세금 내더라도 고점에 세금 내더라도 이렇게 파는데 지금 마음 심리가 완전 바닥이다 보니까 예상을 못 하는 거예요. 차라리 4억, 그러니까 지금 시세가 예를 들면 5억인데 4억에 비과세 받는 게 낫다. 5억을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과세를 꼭 하필이면 입주자니 맞춰서 그냥 이 물건까지 나온 거야. 비과세. 이것 때문에 지금 특수관계 거래, 직거래, 금매 다 이분들 거예요. 거의 대부분. 이거는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자제를 좀 하세요. 입주자네 안 그래도 매매를 전세로 돌려서 했던 전세가가 폭락을 해갖고 이연병이 났는데 이 비과세 물건이 꼭 그렇게 꼭 지금 팔아야 되겠어요? 요거 아마 내년 11월 전까지 또 나와요. 잘 잡으세요. 이 물건일 거예요. 분명한 거는. 이것 때문이에요. 신대가 더. 아무리 어리고 달래고
이렇게 하고 손님들이 본인 스스로도 지금 신대를 빠져나왔던 분들도 신대가 너무 싸기 때문에 신대 사는 게 좋은데 투자를 안 했던 분들도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샀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상반기 때가 한두 개가 더 좋은 거일 수도 있지만 제가 아까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본인도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딱 들여서 막 한 달 안에 보름 안에 4, 5억짜리 집을 파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년 3월달에 잔금 조건으로 지금은 9차를 내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가격은 이렇게 해주는 상황이에요. 근데 더 이렇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한 경우가 나오면 진짜로 감사합니다 하고 사시면 될 것 같거든요. 평균을 똑같이 보지는 말아주시고요. 오차 같은 경우는 뭐 2억 9천, 8천까지 34평 간다고는 해요. 느낌이 한 태도가 보니까 막아지지가 않아요. 그냥 남들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냥 뭐 예를 들면 신대 5차를 분양 전환을 받았어요. 24평이 분양가가 1억 3천인가 2천인가 초반이었어요. 1억 2천. 근데 지금 어떻게 싸게 허생가 손해는 아니잖아요. 채아 팔아서 뭐 6천원 번 거라서. 그쵸? 근데 이런 분들이 왜 또 내놓냐? 좀 기다리면 되지. 어차피 싸게 이렇게 분양 받았는데 싸게 그냥 버리고 34평을 또 갈아탈라 해요. 또 갖고 있으면 34평이 또 돈 된다고. 이런 손님들 비과세 무조건. 그 막 개념만 딱 이렇게 종이에 딱 써있는 이렇게 틀 안에 갇혀가지고 비과세 꼭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 네, 받을 때 좀 되면 뭐 어때요? 종부세 이렇게 어찌 완화될 건데.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태라서 저도 뭐라 말씀드리기 그러지만 어쨌든 신대는 투자하기가 참 좋다. 결론은.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열성있게 이렇게 해보긴 했는데, 어쨌든 신대에 있는 분들도 어쨌든 힘을 내시고요. 저는 다른 외지 같은 경우는 70, 80%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공급 물량, 막 대전 7만 가구, 대구도 8만 가구, 이렇게 입주 물량이 내년 초반에 엄청 있대요. 그래서 더 많이 폭락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3,000세대 뿐이긴 한데, 저희는 잘 이겨낼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끝까지 어디든지 간에 한 명 한 명 잘 설득해서 지금 꼭 사셔야 된다고 제가 꼭 그 얘기하면서 꼭 얘기 드리는 게 제가 나중에 비싸게 팔아드릴게요. 그 말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믿고 거래하실 분들은 연락 한번 주세요. 그리고 상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신대분들 어쨌든 힘내라.